어, 자연수가 34개 있다. 근데 34개의 수열을 만든다고 했을 때 34번째 항의 값으로 가장 작은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서 조건 두 개 줬습니다. 첫 번째 녀석을 보니까 반갑죠? 우리가 이웃한 두 수의 차를 DI라고 해놨어요. 그 차가 네, 일정하든 일정하지 않든 상관없죠. 우리는 네, 34번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첫째 항에다가 변하는 차를 어디까지? 33까지 33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해 조건 썼고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때 차는 겹칠 수 있대. 같은 수가 최대 7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4번째가 가장 최소가 돼야 되고 얘네들은 전부 자연수이면서 공통된 거는 각각 7개까지 최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당연히 가장 작은 자연수 1 가져와야겠죠?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33개의 차 중에서 일단은 1을 한번 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34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 아니다.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6개. 6개는 1로 만들고요. 또 그 다음으로 작은 수 2는 7개 겹치게 해주고 3도 7개 겹치게 해주고 4도 7개 겹치게 해주는 이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33개 더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만 잘 세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3개, 그죠? 그리고 밑에 14개. 지금 따라하고 있나요? 27개, 지금 총 27개 됐어요. 그러면 지금 교과서 우리가 이렇게, 33개, 뭐라고? 제 교과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게 많았나요? 원래 너는 이제 수능 수학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교과서만으로도 이미 어려운 유형은 많이 있어요. 교과서가 진리죠. 유형이 많잖아. 그러니까 유형은 다 있는데 문제 수가 적어서 그렇지. 자, 어쨌든 그래서 너네가 교과서 변형 교재 쌤이 준 거 있잖아. 그것도 너네가 딱 처음 봤을 때 어렵게 느끼겠지만 사실 난이도 변형한 거 아니고 그냥 교과서 변형이에요. 그것도. 자, 어쨌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어요? 가장 작은 수로 1 잡았고 합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작은 자연수들을 가져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1은 한 번 썼으니까 6개, 2, 3, 4부터는 안 썼으니까 겹치게 7개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대 7개라서. 자, 지금 우리 6개만 더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개, 오는 6개. 괜찮을까요? 오케이. 음, 그러면은 지금 다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아까 1을 따로 빼놔서 그렇지 합고할 때는 1이 7개, 2가 7개, 그 다음에 3이 7개, 4가 7개, 5가 6개.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는 뭐 7로 묶어가지고 계산하면 되니까. 괜찮을까요? 네. 얘들아 하나 놓친 거 있다. 어떤 거냐면 보니까 겹치는 게 차만 7개 최대 돼. 그러니까 차는 7개 겹칠 수 있고 지금 여기 A1에서 1 썼다고 해서 여기서 1 하나 안 빼도 되거든요. 이 말 이해되세요? 네. D1에서만 D가 7개 안 있으면 겹치면 되는 거. 되니까. 그래서 아까 1을 6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1을 7개로 늘리고 5를 하나 줄일게요. 와, 음,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1은 따로 빼내서 더하자. 그래야지 얘네 묶어서 계산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너네 또 등차 합공식을 배운 또 지식인이시니까 1부터 5까지 합은 뭐 등차 합공식까지 안 써도 알 수 있죠. 5, 2개 더하면 5고 또 2개 더하면 5니까 가로 안에는 10입니다. 1 더하기 70 더하기 25, 9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만 이해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어? 첫째 항이 1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뭐냐면 34개의 자연수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끔 만든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주어져 있는 A1은 이미 자연수라는 보장이 있어. 네. 그 자연수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34번째 항이 가장 작아야 되니까 당연히 더해주는 값에 해당되는 첫째 항은 가장 작은 자연수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괜찮을까요? 음, 네. 음, 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요건 그냥 계산 문제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변수였죠.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부터 같이 계산해 본다면 K만 변수예요. 우리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플러스 M이다 라고 한 이 녀석은 첫 번째 2분의 M 더하기 1, 그리고 M은 상수인 거니까 m이 m개 있다. 즉 m 곱하기 m이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냥 묶어줄게요. 분수 2분의라고 해서 m제곱 더하기 m 더하기 2m제곱. 그러면 이 식은 2분의 3m제곱 더하기 m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여기 가로 안에 계산했어요. 통분한 이유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이 실수배 되어 있는 이는 밖으로 꺼내고 싶어서 통분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깥쪽에 있는 이 녀석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2분의 라고 돼 있는데 2분의 1은 밖으로 꺼내고 괄호 3m제곱 더하기 m이다 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면 2분의 1 괄호화하고 굳이 뭐 중괄호 쓸 필요는 없겠군. 그냥 이렇게 할게요.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 그것이 문제에서 뭐다라고 나와 있냐면 9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분할 거 할게요. 3약분 시켜버릴게요. 그럼 분모는 다 2로 똑같죠? 그럼 앞에 있는 2랑 곱해져서 4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는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더하기 n 더하기 1이 4를 이항해서 90 곱하기 4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계산 같이 따라하고 있니? 민성아, 예, 너 지금 어떤 상태야? 하고 있어? 같이 생각하고 있어? 좀 조용히 있었는데요.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조용히 있으니까 의심스럽잖아. 집중 있는지 없는지. 잘 집중하고 있는지. 자,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전개한다라고 하면은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식 묶어주는 작업 할게요. 공통되어 있는 인수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n 플러스 1로 묶고 남아있는 건 앞에서는 2n 플러스 1, 뒤에서는 1이 남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돼? 2n 더하기 2거든요. 2로 묶어주게 된다면 n 플러스 1이 똑같이 생긴 게 두 개 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아, 네. 어, 답하지 않으면, 아, 뭐라고? 답하지 않으면 또, 그럼 아, 대답 좀 해. 그리고 2로 약분할 거고요. 주어져 있는 거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18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계산 어떻게 할까요? 자연수니까 왠지 저거에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맞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럼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연속된 두 수인데 하나는 제곱이게끔 생겨 있는 거예요. 해서 18 곱하기 10이다. 2 곱하기 9다. 지금 쪼갰거든요. 뭐 적당히 묶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2 곱하기 9 곱하기 2 곱하기 5. 뭐 더 쪼개줘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 뭐 이렇게까지 쪼갰습니다. 혹시 보이는 게 있으실까요?
6 곱하기 제곱 6의 제곱이요. 응. 곱하기 5 5. 곱하기 6의 제곱, 5 곱하기 6의 제곱. 이렇게요. 맞죠?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2가 두 개거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어쨌든 초점 맞추는 거는 뭐니? 제곱 만드는 거야. 제곱. 제곱인데 지금 보면은 3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3이 제곱이게끔 표현돼 있고 2도 제곱이니까 묶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n은 5입니다. 볼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7번을 보면 우리가 일단 그 뭐 고등수학이 다 그렇긴 하지만 문제를 딱 봤을 때 떠오르는 절차가 있어야죠. 지금 주어져 있는 딱 식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일반항. 뭐지? 오, 맞아. 일반항. 일반항 구하는 것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얘 일반항식을 세워본다 라고 한다면 분모는 an이고 분자는 홀수인데 3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2n 더하기 1이어야겠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an이다라고 하는 건 문제에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an 한 번만 적어보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 상태인데 이 녀석이 분모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역수시켜 곱하는 걸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분자의 6, 분모에 분자를 뒤집어 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약분시켰을 때 남아있는 걸 봤더니 일반항은 결국 n 더하기 1분의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어디까지 더하라고 하냐? 10번째 항까지 더하래. 그러면 주어져 있는 거 n이 첫 번째 항일 때부터 10번째 항일 때까지 n 더하기 1분의 6은 밖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시그마 안에 있는 이 일반항이 무엇이냐에 따라 방법이 결정됐었는데 얘는 소거 규칙이 있는 첫 번째 녀석이었죠. 해서 정리를 좀 시켜보면 n은 1부터 10까지 얘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분리되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ab분의 1은 b-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소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뺄셈 만든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b가 더 크게끔 뒤에 큰 수를 두는 걸 추천했었어요. 왜? 두 개를 서로 뺄 거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빈번하게 자주 쓰는 녀석이긴 하지만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거 나열해 보면 1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연속되기 없어지는 게 벌써 나왔기 때문에 굳이 다 적지 않고 끝으로 가서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라고 해줘버리면 뒤, 앞, 뒤, 앞 이렇게 없어지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n 플러스 1분의 1 이 식은 처음과 끝이 남게 돼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여 6 곱하기 11분의 10, 11분의 60이 답이 된다. 되겠죠? 그냥 계산 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일반항 구해야 된다. 너무 잘 떠올리셨고요. 우리는 18번으로 갈게요. 얘도 easy한 문제입니다. 첫째 항은 1, 그리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바뀌어. 알아볼 수 있겠나요? 네. 차가 바뀌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10번째 항을 물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첫째 항에다가 첫 번째 차부터 우리는 그냥 F라고 쓰던 대로 쓸게요. 첫 번째 차부터 9번째 차까지를 더해 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차를 어떻게 구할까? 1을 넣으면 나오겠죠. 마이너스 1. 2를 넣으면 두 번째 차. 3을 넣으면 세 번째 차.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예상해 본다면 더해서 0, 더해서 0, 두 개씩 0이야. 근데 차가 9개니까 짝지어지고 나서 다 0이 되지만 남는 마이너스 1이 있겠지.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여기 8개는
합이 0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 차는 마이너스 1로 남아있다. 이해 안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음, 근데 자만하지 말고 혹시나 싶어서 민성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네가 나보다 더 빨리 떠올리는지 체크해봐. 어? 말하는 걸 예상하면서 들어. 만약에 이해가 잘 되면 그냥 쉬운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예상 가능한지를 해보라고. 먼저 예상 못하면 아직 더 키워야 되는 거잖아, 실력을. 그지? 우리 주어져 있는 거, 맨 앞에 있는 거 1, 맨 끝에 있는 차 마이너스 1. 그 두 개 더하면 제로. 그래서 얘는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뭐 번호는 좀 뒷번호지만 얘도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킵해놨던 얘기 지금 풀이하면서 할 수 있어요. 쌤이 킵해놨던 게 뭐냐 했을 때 점화식으로 활용 문제 푸는 거. 사실 수열 파트에서 점화식을 활용하면 문제 푸는 게 상당히 편해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점화식이라는 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찾는 식이잖아. 원래 우리가 만약에 아래에 있는 19번 같은 경우에도 규칙을 찾으려면은 귀납적으로는 하나하나 1이고 그 다음에는 다 세알려서 5개고 또 그 다음에 또 세알려가지고 한,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몇 개 추가되냐? 두 개, 두 개, 두 개, 8개 추가되죠. 그러면은 13개다. 이런 식으로 다 세알려가지고 규칙을 찾는 게 귀납적인 거야. 근데 점화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근데 잠깐만 뭐, 줌에서 뭔가 연결이 끊긴다고 했던 잠깐만 나 이거 뭐 줌 자체적으로 잠깐 끊겼다가 시작하나 봐요. 잠시만요. 빵당 그래도 다른 데랑 다르게 뭐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네. 자, 점화식으로 한다라는 건요. 이거 안 궁금해. 이렇게 낱낱이 전혀 안 궁금해. 그냥 n번째에는 개수가 구해져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얼만지 안 궁금해. 그냥 n번째 항은 구해져 있겠지. 근데 n번째 항에서 다음 항이 될 때 어떤 조치를 뭐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되는 걸까?에만 관심 있는 게 점화식이에요. 해서 낱낱이 안 구해도 되는 강점이 있다. 그럼 이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자, 뭐, 여기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활용성을 느끼게 해주려고, 관계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시험이라면 그냥 AN을 구하라고 하겠죠. 뭐, A 100을 구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뭐가 달라졌는지에만 집중하는 거야. 즉, 원래 있던 이 하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 뭐가 달라졌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네 개를 추가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개수가 지금 뭐 네 개라는 거를 더하기가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우린 더하기 기본으로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 될 때도 그냥 두 번째 단계에 구해진 얘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되려면 뭐를 추가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나 어떻게 셀까?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위아래, 일곱, 여덟. 그래서 8개가 추가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전에서 다음으로 갈 때 뭔가를 일정하게 더해주고 있는데 그 값이 규칙이, 물론 하나 더 해보는 게 맞긴 한데요. 4 곱하기 1,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울 때에도 AN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맨 처음에 4 곱하기 1이었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2였으니까 그 다음은 4 곱하기 n이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식 세우고 일반항을 구한다는 거죠. 차가 등차 수열인 녀석이구나. AN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첫째 항 1에다가 더하기 차의 수열 4K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되어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20번이라 20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20번 문제 이해부터 해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1,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다. 여기 아래쪽에 분홍색.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다. 파란색. 그때 이 타일을 사용해가지고 겹치지 않고 빠지지 않게 덮고 싶어요. 가능한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두 가지 예시를 줄게요. 라고 해놓은 거야. 쌤이 예시 꼭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실제로 A1이라는 거는 뭐겠어? 지금 문자가 N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 지금 노란 색깔 칠해놓은 곳에 해당돼요. 그럼 노란 색깔 뭐야? 가로의 길이가 N, 세로의 길이는 안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A1이라는 건 어디를 덮고 싶다는 거냐? 세로의 길이가 2고 가로의 길이가 1인 이 부분을 덮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분홍 색깔 타일로 덮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예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모양이야. 가로 세로가 2인 정사각형. 그럼 우린 생각하겠죠. 파란 색깔로 한번 딱 싹 덮는 거 한 가지. 또 쪼개가지고 세로로 되게끔 덮는 거 한 가지. 또 있을까요? 얘는 3이라는데? 옆으로 두는 거 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문제의 예시를 꼭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예상했던 거 놓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렇게 세 가지래.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이렇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사이에 관계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근데 점화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n번째 경우의 수 얼마인지 안 궁금합니다. 그냥 n번째가 n 플러스 2번째나 n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관계만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세 개의 항을 줬다는 건 an 플러스 2를 an과 an 플러스 1을 어떻게 조합하면 얘가 나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지금 보면 두 개가 하나는 n이고 하나는 n 플러스 1이지. 그 말은 가로의 길이가 1 늘어난 거고 마찬가지 얘는 2 늘어난 거겠죠. 가로의 길이가. 실제로 문제에다 표기를 좀 해보면 여기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2라고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A1, A2 봐서 알겠지만은 가로의 길이가 1인 경우는요. 그냥 분홍 색깔 타일을 채우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가로의 길이가 2가 돼버리면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AN 플러스 2다라고 하는 걸 만들 때에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가로의 길이가 n이라고 하는 직사각형 여기를 채우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AN이라고 알고 있다. 여기에 타일을 채우는 경우의 수는 알고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길이를 늘려 이만큼.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더 추가되느냐? 요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길이는 뭐예요? 가로의 길이 n 플러스 2잖아.
이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가로의 길이가 2여버리면 우리가 여기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파란 가지. 색깔 길이, 파란 색깔 저 정사각형을 채우는 거 한 가지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도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요렇게 하거나 또 요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각각이. 근데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녀석은 폐기할 거거든요. 왜 폐기할 거냐면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폐기한 녀석은 하나 더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1이고 1만큼 늘렸을 때, 즉 전체 길이는 이제 n 플러스 2죠. 여기까지는 n 플러스 1가지라고 알고 있거든. 거기에다가 이 녀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빼놓을 거예요. 아이고. 지금 n 플러스 1가지 여기 이 an 플러스 1 여기 안에 이미 이 세로로 두는 거는 포함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게 세지 않기 위해서 세로로 두는 거는 빼줄 거고요. 다만 가로로 세는 거 그거는 여기 없겠죠. 여기 없을 거기 때문에 정사각형 2인 거 두는 거랑 가로로 두는 거, 이 두 가지는 따로 분리해서 케이스를 셀 겁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두는 경우의 수는 얘 하나 둠으로써 이미 AN가지라고 알고 있고, AN가지라고 하는 게 좀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AN이라고 알고 있고, 마찬가지 이렇게 가로로 두는 것도 AN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럼 AN은 결국 몇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여기는 2AN이 되는 거고 그 맥락으로 똑같이 세로로 된 거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이 경우가 이미 AN 플러스 1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얘까지 추가해주면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2였을 때를 모두 구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서 저만식의 아이디어 요거는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힌트를 안 주죠. 원래는 an 플러스 2로 구해야 된다는 거, 이 세 개의 항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이 문제의 아이디어인데 여기서는 이미 그 힌트는 줬고요. 그럼 이 세 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왜 이 세 개냐 했을 때 n 플러스 2라고 하는 길이를 갖는 가로는 가로 남아있는 부분이 2냐 밑에 있는 것처럼 1이냐에 따라서 둘 수 있는 경우가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서 구하는 거고 실제로 남아있는 부분이 2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1이라고 봤을 때는 한 가지라는 걸 합쳐놓은 게 n 플러스 2번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되겠어? 나눔 2로 일반항을 구하겠죠. 좀, 좀, 오, 받아들이기가 힘드네요, 많이. 이해는 되는데, 저거 쓸 수 있을까요, 저거? 해야지. 뭐 두 개밖에 없는데 외우세요. 너네 과목 오, 기억나니? 항상 익힘책엔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 너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경우의 수 파트 어려운 거 두 문제 있었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막 했었고 민성이는 그때 쌤이랑 수업 중이었으니까 아 이해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시험 가서 틀렸지? 어려운 거 한두 개는 나옵니다. 근데 뭐 이 두 개가 그렇게 제일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좀 외우고 이거 변형된 것도 교과서 변형에 있으니까 어떻게 변형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수열은 이러면 수학적 기납법만 남아요. 아직 그쪽은 안 했으니까.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갔어? 네, 아직 그쪽 안 아니, 나왔어요. 시험 열흘인데 시험 보는 공지를 안 해줘. 근데 아마 수학적 기납법 프린트는 주셔서 수학적 기납법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얘기 그냥 할래요. 언제 또 해?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얘는 어차피 그 뭐죠? 개념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수학적 기납법이다 라고 하는 건 참임을 보이는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너네가 증명법으로 배운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연역법. 수학 문제는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조건이 있고 구하고자 하는 게 있어.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문제의 조건이 P인 거고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Q로 구성되어 있는 게 수학 문제예요. 근데 연역법이라는 건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Q로 다가가는 걸 얘기해. 하지만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부정어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경우에는 대우법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는 걸 부정하여 조건으로 이용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구하시오로 바꾸는 방식. 이걸 대우법이라고 얘기해요. 낙큐. 뭐, 명제군요. 명제예요. 명제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고일 때 하는 거예요. 모든 수학 문제 구성이니까. 자, 그러면 귀류법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P, 결과를 부정하는 거. Q가 아니면 말도 안 된다라는 게 모순을 보이는 게 귀류법이에요. P면 당연히 Q여야 돼. 근데 P인데 Q가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로 가는 게 귀류법. 그래서 너네는 지금 세 가지의 증명법을 배워놓은 상태고 지금 수학적 기납법을 추가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고1 하할 때처럼 그렇게 어려운 증명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수학적 기납법은 우리가 n에 관한 식이 될 텐데 뭐 그게 등식일 수도 있고 부등식일 수도 있을 텐데 항상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에 관해서 성립하는 어떤 등식이나 부등식을 가져온 게 이제 증명을 한다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절차가 딱 정해져 있어.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주어져 있는 이 Pn이라고 하는 명제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주어져 있다면 너네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n이 C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수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자. 예시를 좀 가져와 본다면 문제에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뚜루루루 n의 제곱까지 더하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성립합니다. 라는 식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건 1일 때도 성립하는 식이라고 얘기했으니 가장 작은 자연수 1일 때를 대입해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때 성립한다라는 건 좌변과 우변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걸 얘기해요. 실제로 좌변에 1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좌변은 1의 제곱일 거고 우변은 1을 대입해서 6분의 1, 2, 그리고 3을 곱한 게 되겠죠. 약분하면 1이 될 거고요.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성립한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시작은 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뭘 하게 되냐면 가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일반적으로 K일 때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 자연수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보여줘 보자. 만약 가정에서 이게 된다는 말은 연속된 수 다 된다는 얘기잖아. 모든 자연수 다 된다는 얘기잖아.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적어보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부터 K의 제곱까지 더한 걸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때 보여줘라. 뭘 보여줘라? 1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K 제곱도 있지만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한 거로 바꿔보았을 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항상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항상 얘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먼저 확인. 무슨 말이냐면 얘가 목표 지점이거든. 3번이 목표 지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했던 거랑 보이고 싶은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가정한 식과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야지만 변형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보면 좌변에서 달라진 부분은 k 플러스 1제곱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주어져 있는 좌변 만들자. 좌우변 동시에 만드는 게 아니라 한쪽을 먼저 만들자. 즉, 성립한다고 가정해 놓은 이 식의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주자. 그러면 당연히 좌변은 완성이죠. 그러면 우변만 집중하면 되잖아.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이 식을 잘 정리하여 우변까지 완성되면 성립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공통되어 있는 인수 k 플러스 1로 묶어주게 되면 이 부분을 정리하여 인수분해 하였을 때 아래에 있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린 그럼 뭐라고 그러냐? 수학적 기납법에 의하여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와서 일반화 시켜보면 TK가 성립한다 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립한다고 가정한 이 식은 우리가 조건으로 활용할 거야. 무엇을 위한 조건으로? 얘를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 그래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항상 좌변 먼저 만들고 우변 정리하는 방식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이지하죠? 절차만 기억하면 돼. 가장 작은 자연수 넣어라. 성립하는 거 보이고. K일 때 식 만들어 놔. 그럼 그걸 어떻게 변형할지 어떻게 알아? K 플러스 1일 때 식을 미리 작성해 놔. 그래서 비교해. TK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체크하고 원래 있던 식을 변형하는 거야. 그러면 정리하면 나와요. 그걸 우린 빈칸 채우기, 저 익힘책 마지막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리뷰할게요. 자,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훨씬 쉬워. 등식은 어때? 아주 똑같아야 돼. 근데 부등식은 어때? 그냥 잡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이거 훨씬 더 쉽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볼게요. 빈칸 채우기 문제는 얘를 다 이해하기를 원하는 문제 아니고 전후 맥락을 보는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하는 거니까 따라가 볼게요. 자, 2를 왜 맨 처음에 대입합니까? 문제에서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식이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인 2를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좌변은 n이 2일 때까지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너무 네 따로 떼낼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어디까지? 2의 제곱 4분의 1까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변은 어때요? 그냥 n자리에 2 넣은 거야. 1 더하기 2분의 2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예.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했어. 그럼 그 가정한 식을 꼭 확인해 봐야 한다. n을 K로 바꿔준 것뿐이야. n을 K로 바꿔줬어. n을 K로 바꿔준 거야. 그래서 얘를 조건식으로 우리는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변형할지 뭐 천재니? 이렇게 바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절차상으로 보면 최소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는 거. 식 만들고 나면 맨 마지막일 때로 와야 돼. 여기 문제에서 항상 안 주거든요. 안 줘요. 너네가 적어야 돼요.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건 K 플러스 1일 때. 뚜루루루 2에 K제곱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2에 K 플러스 1제곱까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2의 k제곱 분의 1 다음에 2의 k 플러스 1제곱이 아니에요. 지금 얘네는 분모를 보면 1, 2, 3, 4, 5, 6, 7, 8 순차적으로 모든 자연수가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2의 k제곱 다음에는 뚜루루루루 2의 k제곱과 2의 k 플러스 1제곱 사이의 다른 자연수들이 분모로 있는 거예요. 이 말까지 괜찮나요? 음. 그리고 우변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마찬가지 1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쌤이 아까 그랬죠. 좌변, 우변 한꺼번에 만들 수 없다. 우린 인간. 그러니까 비교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건 좌변이야. 좌변에 있는 이 모양과 방금 우리가 만든 이 모양의 차이점을 비교해 본다면 똑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 분모에 2의 k제곱 다음에 자연수가 여기 쭉 있다고 했죠. 시작되는 것만 먼저 적어보면 2의 k제곱 다음에 큰 수는 더하기 1을 한 수일 거 아니야. 인정? 이거 2의 k제곱과 2의 k제곱 플러스 1제곱 사이에 자연수가 다 들어간다고요. 2, 3, 4, 5, 6 얘네들 뭐야? 1씩 커지잖아. 1씩.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1 커져야 될 거 아니야. 2의 k제곱에다가 1 더해준 게 다음 분모가 되겠지. 되죠? 네. 그리고 나면 문제로 올게요. 그래서 더해주는 거야. 뜬금없이 더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 우리가 차이점으로 찾아놓은 이 부분을 그래서 양변에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 딱 있죠. 그럼 가로에 들어가야 되는 건 2의 k제곱 플러스 얼마일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2의 k 플러스 1제곱이라고. 그것이 2의 k제곱 더하기 네모와 같다고 얘기해. 그럼 어떨 때 같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얘는 뭐야? 2의 k제곱 곱하기 2잖아. 2의 k제곱 똑같은 걸 두 번 더한 거잖아. 그래서 네모에는 2의 k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한다고? 좌변은 노신경. 좌변은 끝났어. 좌변을 항상 먼저 만드니까 신경 쓰지 않아. 우리는 우변에만 관심 있어요. 자, 우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원래 있었던 1 더하기 k, 2분의 k에다가 더해줬어. 2의 k제곱 더하기 1부터 2의 k제곱분의 1까지를.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정리할 거야. 방향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원하는 건 뭐 등으로 꼭 가지 않아도 돼요.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호로 이어져서 결국 요렇게 정리되는 걸 원해요. 요렇게. 그럼 요렇게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얘랑 얘랑 요렇게 떼내면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부분은 2분의 1만 다른 거네? 그죠? 사실 얘는 빈칸 채우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원래는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면 너네는 더 쉽게 풀 수 있어. 왜? 그냥 우리가 추가했던 걸 네모라고 하면 원하는 모양은 이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고 싶다고 알고 싶은 거니까 A에서 B를 빼서 0보다 크다라고만 해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 그냥 두 개를 빼면 돼. 빼면 끝나는 거야. 풀이가 끝나. 근데 지금 얘는 빈칸이니까 얘가 정리하고자 하는 방향을 이해해야겠죠. 좌변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정리해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아래쪽에 다시 한번 적으면 2의 k제곱 더하기 1분의 1 두루루루루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을 어떻게 바꿨냐? 2의 k제곱 곱하기 2의 k제곱 플러스 1분의 1로 바꿨어. 왜 그런 네. 거냐?
했을 때 분모가 클수록 작은 수기 때문인데, 즉 얘네는 등호가 아니에요. 더 작다가 된 건데 무슨 말이냐면 맨 끝에 있는 이 녀석이 가장 큰 수인 건 자명하죠. 점점점점 숫자를 키웠으니까. 그때 이 마지막이 2의 k 플러스 1제곱이었잖아. 그러면 작은 분모를 갖는 녀석들을 전부 다 뭐로? 분수를 갖는 녀석으로 바꿔준 거야. 근데 그게 몇 개야? 1부터 2의 k제곱까지 얘네는 총 2의 k제곱개란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녀석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이 몇 개 있다? 2의 k제곱개 있다. 라고 식 정리를 한 거예요. 네? 네? 왜 그러니까 2에 K 플러스 1승 있는 게 왜 갑자기 2에 K 승 게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 뭐라고? 아니, 2에 K 플러스 1승 분의 1이 왜 갑자기 2에 K 승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 아니고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1은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바뀐 거야? 얘네들 낱낱이 바뀐 거야. 뭐로? 분모가 더 큰 걸로 바꿨다고. 그럼 작아지잖아. 얘보다 작은 아, 수로 바꿨고, 또 다음 것보다 작은 수로 바꿨고, 또 그 다음 것보다 작은 수로 바꾼 거잖아. 작아졌어. 작아졌다. 아니, 그냥 문자라서 너네가 그런 건데, 숫자로 봐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야. 얘네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맨 끝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에 맞춰서 모두 다 바꿔줘 버리면 더 작지. 네. 그게 몇 개야? 5분의 1이 5개. 잠시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증. 우리 할 일 정리 한번 해서 톡방에 올려주고 흩어질게요. 올려주고 나가는 걸로 할게요. 다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어디까지 됐는지만 얘기해주고 저녁 먹고 또 하면 되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거 너네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우변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어. 좌변은 진작에 끝났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우변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에서 중간 과정으로 뭘 한 거냐? 분모가 가장 큰 맨 끝에 있는 분수에 맞춰서 다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추가했었던 이 2의 k제곱계의 분수를 2의 k제곱계의 분수를 다 이 모양으로 바꾼 거야. 그럼 더 작아질 테니까. 왜 바꾼 거예요? 작아진 건 오케이. 작아진 게 지금 우리 목표잖아. 작아지는 게 지금 아, 증명 목표잖아. 음. 지금 쌤이 그랬죠. 이렇게 꼭 증명 안 해도 되고 그냥 작다는 건 빈칸 문제가 아니었다면 차를 이용하면 된다고. 그냥 차를 이용하면 작은 건 언제든지 보일 수 있어. 근데 지금 얘는 빈칸 문제잖아. 그럼 빈칸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음, 빈칸을 이해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을 몇 개, 2의 k제곱계 더한 걸로 식을 바꿨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2의 k제곱 더하기 약분하고 2분의 1만 남아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되거든. 에, 그래서 오, 또 다시 한번 더 작성을 해볼게요. 어, 아마 거기서 이제 낯설어서 분모가 작은 걸로 바꾸는 게 지금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
자, 우리 주어져 있는 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1 더하기 2분의 1, 3분의 1 쭈루루룩 해서 2의 n제곱분의 1이 1 더하기 2분의 1 n보다는 크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가장 작은 자연수 2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기 위해 우리는 n자리에다가 2를 넣어서 4분의 1까지 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게 좌변이고, 아이고, 또 우변도 마찬가지 우리가 n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서 구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얘를 통해서 우리가 좌변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녀석도 가본다면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 라고 가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뚜루루루 2의 k제곱분의 1까지 1 더하기 2분의 k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고 우리는 미리 목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자연수 k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생겼는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2의 k제곱분의 1도 있지만 k 플러스 1제곱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2의 k제곱 다음 자연수 또 그 다음 자연수 해서 어디까지 2의 k 플러스 1제곱까지 더한 게 좌변이 되는 거고 이때의 우변은 1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잘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 잘 모르겠어요. 3번. 3번 어디가? 어디를 모르겠어. 그냥 대입한 거야. 우리 주어져 있었던 여기 있던 식에다가 n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거야. n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거야.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야?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은 연속된 분모가 연속된 자연수예요. 뭐 2의 제곱 다음에 2의 세제곱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야. 2의 제곱 다음에는 뭐가 있어? 2의 제곱 더하기 1, 5가 있고 2의 제곱 더하기 2, 6이 있고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 가는 거거든.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 사이에는 4, 5, 아니 5, 6, 7이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더하기 1, 더하기 2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음, 괜찮나요? 네. 네. 오케이. 자,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지금 뭘 추가해야지 좌변이 만들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요렇게 얘가 원래 없었던 거잖아. 해서 양변에다가 똑같이 더해 줄 거예요. 네모친 걸.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겠죠. 주어져 있는 좌변은 성립했으니까 굳이 안 적을 거고요. 우리는 1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2의 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분의 1, 2의 k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k제곱 플러스 1제곱까지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양변에 똑같이 더했습니다. 양변에 똑같이 더하면은 등식이 바뀔 일이 없겠군요. 음, 됐죠? 2번 음, 식에다가 음. 양변에 더한 거야. 왜냐면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양변에 더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걸 더한 거예요? 네모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모양을 만드는 게 목표지, 주원아. 그러면 똑같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없는 걸 추가해야지. 아이야, 네.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네모를 우리가 양변에 똑같이 추가한 거야. 원하는 건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야. 해서 좌변은 만든 거고 우변은 이제 정리해서 어디의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
얘하고 똑같이 지금 만들어야 돼. 우리는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정리할 거야. 마지막에 있는 2의 k제곱 더하기 1을 지금 앞에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 더하기 1, 더하기 2 이렇게 더하고 있잖아. 그럼 꼴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k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인 즉 2의 k제곱을 두 번 더했어 라고 하는 식으로 모양을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미 성립된 식을 식립한다고 생각하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식의 꼴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이미 성립한다는 그 식을 가지고 저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양변에 저걸 더한 다음에 또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맞고, 맞아. 그거 맞아. 근데 지금 방금 쌤이 얘기했던 건 그거 아니잖아. 2의 k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걸 곱하기로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덧셈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굳이 네. 제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더하기로 바꾼 거야. 꼴을 맞추려고. 이거 이해되냐고. 오케이. 어떻게 저렇게 어? 했어요? 어? 어? 어떻게 위에서 아래 걸로 바꾼 거예요? 다시. 2의 k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인 건 이해돼?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 곱하기 2는 뭘 의미해? 똑같은 걸 두 번 더하는 거잖아. 더하기를 간단히 쓴 게 곱하기죠? 네. 그러니까 2의 아, k제곱을 두 번 더했다라는 의미인 거야. 이 말의 의미가 2의 k제곱을 두 번 더함이야.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아래처럼. 이렇게. 네. 다시 한 번만 적어, 잠깐만. 쌤 양해 좀 구해야겠다,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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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응? 무슨 논리적 비약이지? 아, 진짜 민석이 너 빨리 왔으면 너 빨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진짜 쌤만 애가 쓰이고. 아무튼 자 이거 갈게요. 우리 주어져 있는 거 1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해서 똑같이 너네가 볼 수 있도록 한 번만 적을게요. 1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1분의 1 2의 k제곱 더하기 2분의 1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꿔 적었어요. 이 꼴이에요, 지금은. 그냥 위에 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되나요? 네. 그리고 나면 우리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제 더 작다라고 정리할 건데 그 방향이 뭐다라고 얘기했냐면 2분의 1보다는 5분의 1이 더 작은 거다. 분모가 클수록 더 작은 거다. 이걸 이용하는 거였어요. 해서 1 더하기 2분의 k는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나머지 분모들을 가장 큰 분모에 해당되는 마지막 녀석에 맞춰서 더 작은 분수를 만들어요. 더하기 1도 더하기 2도 전부 다 2의 k제곱으로 맞춘다는 거야. 그러면 더 작은 수가 되겠죠. 됐어, 안 됐어? 네. 아, 아, 더 작은 수 된 거 맞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같은 걸 여러 번 더하는 건 뭐로 표현한다? 곱하기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2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분의 1이 몇 개 있냐? 했을 때 몇 개 있어요? 이 케이크. 1부터 2의 k제곱까지 2의 k제곱계가 있죠. 네. 2의 k제곱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곱하기로 바꿔 적은 거야. 그러면 원상복구 시키면 얘는 아까 2의 k제곱을 두 번 더한 거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죠. 약분되죠.
그러면 남는 건 1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2분의 1만 남는 거야. 그러면 증명 끝. 우변이 만들어졌으니까. 아니, 세상에. 아, 이해했어요. 진일이 깨달았다. 이 방법을 이제 기억하면 돼. 낯설어서 그래, 처음 봐서. 우와, 어, 천재다, 이거. 천재야? 근데 수학적 기납법은 이게 다예요. 지금 등식인 거는 개념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고요. 그리고 부등식인 거는 빈칸 채우기에 현재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근데 예, 어쨌든 지금 요거 앞에 것도 지금 하고 싶은데 쌤이 지금 시간이 7시부터 돼요. 원래 6시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네. 둘 다 된다고 하면 앞에 것도 같이 하게 다시 만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주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원래 쌤이 지금 아까 4시부터 사실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송이 올 때까지. 근데 안 오더라고. 오늘 아, 되는지 얘기해 주고 안 되면 주중에 합시다. 오늘, 다른 저것도 마무리하려면 되게, 시간이 점점 모자라지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일단 그럼 주원이 너네 수행평가 있다고 했잖아. 익힘책 요거 풀어가는 거. 그쵸, 네. 저도 이 김치 풀고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익힘책 푸는 게 어차피 과제로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삼각함수 그래프 스스로 힘으로 뺏겨 적지 말고 스스로 힘으로 풀어보고 안 되는 건 별표 쳐가지고 다음 시간 질문할 수 있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쌤이 오늘 해야 되는 일 너네 둘 다한테 올려줬어요. 그거 꼭 완료를 좀 지어주면은 좋겠어. 실제로 지금 알겠습니다. 익힘책 교과서 푸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민성이도 너의 리스크가 있어. 지금 수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습을 계속 안 하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쌤이 말하는 의도가 너한테 전달이 안 돼. 기억을 못 하니까. 그지? 툭 누르면은 이거면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데 이 생각을 못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학교 익힘책 딱 봤을 때 쉽지 않았죠. 빠른 시일 내에 예, 복습하시고 교과서 변형 교재 양이 많아서 못 풀겠다. 그게 몇 문제씩 있는 거냐면 같은 유형 2문제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번으로 풀어도 돼요. 홀수번으로 풀든 너무 많으면 이해돼요? 예. 어. 해서 어쨌든 너네 학교 교과서 문제만 다 합쳐도 100문제가 넘어. 그래서 거기가 300문제가 된 거니까 홀수번, 짝수번이라도 해가지고 최대한 복습하고 푸십시오. 그리고 한 만큼 인증하고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어. 하이. 응?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할 일 정리하는 거 안 올렸네. 네, 응? 할 일 정리하는 거 지연아 마저 하고 올려라. 요거 하느라 고생했. 올렸는데요. 응? 한 아, 거 체크해주세요. 인증은 했는데 지금 보면은 1번부터 3번까지 해야 될 일 있잖아. 요거 다 끝났는지 여부를 안 된 거라도 정리해서 알려줘. 알겠지? 보니까 지금 영어도 수학도 1번은 다 끝났네. 그지?
나머지는 나중에 저녁 때 하는 걸로 하시고 우리는 여기 지금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평가 먼저 쌤한테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려줬거든요. 저번에 올렸는데, 뭐 저번에 올렸던 공지라고요? 그럼 그렇게라도 좀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한참 전에 올렸어가지고, 그래 잠시만. 5월 달인가? 그럼 뒤져볼게요. 아유 시간 아끼려고 지금 미리 다 붙여넣게 놓은 건데. 그냥 구두로 얘기해 주세요. 못 찾겠어요. 응. 응, 구두로 얘기해줘. 어차피 우리 여기 함수 같이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랑 매균이 이어지는데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그냥 지연이가 알고 있는 대로 구두로 얘기해 주세요. 올렸어요, 지금. 아, 그래? 잠시만. 아, 이게 아닌가? 쌤 평가 1차 함수 그래프 2회 6월 둘째 주쯤이라고 했던 요건가요? 응. 맞아요? 그럼 1차 함수 그래프 2에 어떤 건지 구체적인 공지 올라왔을 텐데, 지연아. 그건 애들이 안 찍었어요. 너가 찍어야지. 그러면 읽어봤던 거 기억 떠올려봐. 뭐 그래프 이해라는 게 성질일 수도 있고 그래프 그리는 걸 수도 있고 문제 푸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개거든. 어, 희미한 기억을 더듬더듬 해보렴. 음, 무슨 그래프를 음, 그리고 음. 옆에다가 뭘 쓰는 거였는데. 아, 그래프를 뭔가 그리고 쓰는 거였던 것 같아. 음, 그래프를 그리고 쓰는 거? 아하, 뭐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였으려나? 잠깐만. 그러면 그냥 앞에서부터 여기 5장 그러면 하고요.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었던 거는 1차 함수 익힘책 합격 거 다 풀이하는 거였는데 우선은 요것만 먼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지연이가 이미 알고 있긴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해서 너무 막 새롭지는 않을 거야. 주어져 있는 거 보면은 우리 문제부터 좀 읽어보면요. y는 fx다라고 하는 녀석이 x에 대한 1차식으로 다음과 같이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된다면 우린 이것을 이 함수 f를 1차 함수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도형을 이동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y는 2x 더하기 1이 있는데 우리 1차에서 할 때 했던 거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다. 이 말은 위로 3칸 이동해 이 얘기거든. 그걸 식으로 표현한다면 2x 더하기 1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2x 더하기 4로 표기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x축과 만나는 x의 좌표라고 하는 건 뭐였죠? x 절편이었고 y축과 만나는 점은 뭐라 그래요? y 절편이었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살짝 내려와서 x절편은 y자리에 0을 넣어서 구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2x 플러스 1이 있는데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 즉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면 y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서 0은 2x 더하기 1, 즉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y절편은 y축과의 교점. 반대로 x자리에 0을 넣어서 우리가 2 곱하기 0 더하기 1, 즉 1이다라고 구하게 돼요. 근데 보다시피 x자리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요.
항상 이 부분은 사라지고 상수항만 남다 보니까 지연이가 앞으로는 뒤에 있는 상수는 무조건 y 절편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해서 x 자리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우리는 y 절편 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특징이었던 거예요. 괜찮죠? 네. 그리고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여러 번 보고 갈게요. y는 ax다라고 하는 녀석을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한다? b를 더해주면 돼. 이때 b가 양수, 더해주는 값이 예를 들어 양수다, 위로 1만큼 간다 라고 하면 2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원래 있던 직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직선이 원래는 이렇게 y는 2x 아니 y는 2x 이렇게 있었다면은 그 녀석을 위로 한 칸 올려서 그려지는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 y축 양의 방향, 양이라는 게 위, 음이라는 게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안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 다음 그럼 지연이가 불러보세요. y는 마이너스 2x다 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대. 그럼 뭐가 되겠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마찬가지로 y축 방향으로 아래에 있는 식을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요.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굿. 잘했어.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준비가 지연아 된 거냐면은 그래프를 다룰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 자, 우리는 1차 함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기울기고 두 번째가 지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무조건 기억해 주시는데 뭐가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냐 했을 때 주어져 있는 식의 x 개수 이게 기울기에 해당되고요. 마찬가지 지나는 점은 지연이가 x 자리에 뭘 넣든 다 이제 구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y절편을 쓰면 0, b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말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쉽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야. 그럼 기울기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아, x? 마이너스 x. 숫자만 가져와.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y절편은 얼마인가요? 1이요. 자, 그러면 지연아,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점부터 찍어. y절편이 1이라고 했지. 그러면 점 찍어. 1.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면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요? 올라가요? 내려갑니다.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와. 그래서 내려오게 그리면 돼요. 그 얘기를 이어가서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x의 대수가 기울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연아 기울기다라고 하는 건 네가 알고 있는 경사랑 똑같은 거야. 지연이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그때 네가 이 위를 걷는다. 총 이거랑 두 번째 직선 총 걷는 거랑 1번, 2번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2번. 2번이 힘들죠. 경사가 이럴 때 우리 뭐라 그래? 경사가 크다, 경사가 높다, 더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즉 기울기가 실수로 이렇게 가파르게 생겨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네. 근데 우리가 이 가파르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음, 직선, 엥? 두 번째 직선 기준으로
지금 더 가파른 건 2번인 거 알아볼 수 있죠. 그걸 우리는 가파르다는 표현 대신에 y축에 가깝다라고 표현해요. y축에 가깝다. 여기가 y축이지, 지연아? y축에 더 가깝다. 뭐 할수록? 기울기가 클수록. 기울기, 정확하게는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해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기울기의 그 성질은 이러하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림을 잠깐만 보면 이렇게 떼어내서 경사가 완만한 것과 급격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로 우리가 이만큼 이동하는 동안 세로로는 얼만큼 이동하느냐 똑같은 가로만큼 이동하는 거 그어주고 세로로 얼만큼 이동하느냐 해보면 가파를수록 가로로 이동하는 양은 똑같은데 더 많이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보이죠? 즉, 기울기라고 하는 건 x라고 하는 가로가 변하는 동안 y라고 하는 세로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보는 게 기울기예요. 의미는 그러한데 지연이가 이제 외울 때가 됐다.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아래쪽에 x 증가량에 따른 y의 증가량을 뭐로 세운 거? 분수, 비율로씩 세워놓은 게 기울기다. 그리고 이 기울기다라고 하는 녀석은 x의 개수다라고 지금 반복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의 식을 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1 이렇게 있어. 그럼 기울기 얼마라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그리고 우리가 대놓고 주어질 수도 있지만 점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 지연아.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좌표 평면 상에 두 점을 하나는 1,3으로 찍고 또 다른 점은 2,1로 아니 3,1로 찍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연이는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을 잘 체크해서 가로로 x가 얼만큼 변하는지랑 세로로 얼만큼 변하는지를 구해주면 되거든. 그걸 식으로 세운다면 x값끼리 서로 빼준 거에다가 y값끼리 서로 빼준 걸 분수로 만들면 된다는 거야.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가로의 길이는 x값끼리 서로 뺀 거고 세로의 길이는 y값끼리 서로 빼준 거. 그 두 개를 분수로 만들며 기울기는 1이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지연아,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 기울기가 대놓고 주어지거나 2번이나 3번처럼 점으로 주어질 수도 있거든. 그럼 뭐로 주어지든 두 점이면 빼서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개수를 보면 기울기를 알 수 있어. 근데 말을 조금 다르게 해놓은 건데 3번에 보면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돼 있거든. 근데 그걸 점으로 표현하면 몇 콤마 몇이겠어? 1,3? 1,3? 아, 자, x절편은 뭐하고의 교점이지? x? 아, x절편은요, 지연아, x절편. 절편이라는 말은 절단할 때의 절, 우리가 단편, 뭐 아니면 조각 파편 할 때 그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그걸 뭘로 잘랐다? x축으로 잘랐다. 그때 만들어지는 직선에 딱 잘린 지점, 그거를 x절편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x절편이라고 하면 당연히 x축 위에 있어. y절편 이러면 y축 위에 있어.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했을 때 지연이 좌표 읽을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얘는 몇 콤마 몇일까? 어, 1,1이요.
그리고 얘는요. 2,2요. 그러면 여기 점을 찍는다면요. 마이너스 1,마일. 마이너스 아, 0. 1과 0. 우리가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다 0이야, 지연아. 해서 주어져 있는 거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나와 있으면 바꿔야 돼. 마이너스 3,0으로. y절편이 6이에요 라고 나와 있으면 뭐가 0이겠어? x가 0이야. 그래서 우리가 x절편 구할 때는 y에 0 넣고 y절편 구할 때는 x에 0 넣는 거예요. 되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을 알아. 그럼 기울기는 두 점을 알 때 빼면 된다고 했죠. 지연이가 분모 한번 불러주세요. 음, 기울기 0 빼기 3, 0 빼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그쵸. 그리고 분자는요. 6 빼기 0이요. 순서만 안 바꾸고 잘 계산하면 기울기가 2라는 거 알 수가 있어. 되지?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우리 기울기다라고 하는 거. 기울기는 우리가 두 가지야. 양수면 오른쪽 위, 음수면 오른쪽 아래야. 무조건 수학에서는 오른쪽으로 갈 때가 기준이야. 알겠죠? 왼쪽으로 가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가. 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A가 양수면 X 값이 커질 때, 즉 오른쪽으로 갈 때 Y의 값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즉 그래프의 모양이 오른쪽 위를 향하게 생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의도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음수면 네가 불러봐.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어? 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한다. 그렇죠. 그래프는 어디로 향할까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오, 딩동댕.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직선 특징 지금 두 가지 계속 주구장창 하는 거야. 기울기가 뭔지, x의 개수다. 두 점이면 빼서 구한다.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한다.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간다. 하면서 기울기 끝났어. 그 다음에 y절편. 지나는 점도 해야겠죠. 해서 두 번째로는 y절편이 양수라는 건 y축과의 교점이 양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y축의 양의 부분하고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y절편이 양수다.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야. y절편 즉 b가 양수죠. 그럼 우리가 점 찍고 그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점 찍을 때 어디에 찍어? y축 양의 방향에, 양의 부분에 0보다 위면 양, 0보다 아래면 음이야. 이 말 괜찮아? 네. 자, 그럼 아래쪽에 빈칸 지연이가 불러주세요. 음, y축 과 어느 부분에서 만난다? 대부분. 음의 부분과 만난다. 이때 y절편 음수, 음수, 음수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올게요. 지연이가 A부터 쭉 맞출 건데 얘 오른쪽 위야 아래야? 위요? 오른쪽 위야. 얘는 오른쪽 위야 아래야? 위요? 위요. 얘는 오른쪽 위야 아래야? 아래. 아래. 얘도 오른쪽 아래야. 그럼 지연이가 A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죠. 첫 번째 A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요. 네. 아, 두 아닌가? 번째 맞네. 양수 맞아. 어, 그 다음에 또 얘 두 번째도 오른쪽 위지. A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양수. 세 번째는 양수. 음수. 네 번째는 양수.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징 두 가지 지금 기울기 한 거고요.
y절편은 y축과 교점에 점 찍는 것부터 시작이야. 점을 다 찍었어. 자, 첫 번째 그림부터 y절편 양수 음수 뭔가요? y절편이 양수요. 양수. 두 번째는요? 음수? 음수. x축 아래면 음수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음, 양수? 양수.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음수. 잘했어, 잘했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릴 때는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기울기만 맞춰주면 된다. 기울기 맞춘다는 얘기는 오른쪽 위일지, 오른쪽 아래일지만 결정하면 돼요.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올게요.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한다는 건 두 직선이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안 맞나요? 안 만나.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녀석들의 네. 특징이 뭘까라고 했을 때 기울기는 같고 지나는 점은 다르면 평행하다. y절편을 우리가 그냥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말 괜찮을까? 네. 그렇다면 두 직선이 일치한다는 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뭐가 같은 걸까? 어, 일치해. 절편이 같으면? 절편 같은 거 인정. 맞아. 지나는 점 같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음, 음, 기. 기울기? 기울기. 그렇죠. 지연아, 고민할 거 없어. 왜 고민할 거 없다고 얘기하냐면, 직선 1차 함수는 무조건 이 두 개밖에 안 써. 그러니까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야.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어떤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돼요? 네. 근데 일치한다는 건 식이 아주 같다는 거니까 다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1차 함수 활용은 잠깐 킵해 놓을게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구하는 과정이에요. 항상 구하고 싶은 거 변수로 정하고 식 세우고 다 구하면 되는 너무나도 자명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직선에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연이가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예쁘게 정리되지 않은 녀석이 주어질 거야. 예를 들어 2x 더하기 y 플러스 1은 0처럼 y는 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항 하면 돼. y만 두고 나머지만 넘겨주면 돼. 괜찮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문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똑같이 y만 두고 나머지 항들을 이항한 거야. 그걸 b로 나누어 주면 네모칸이 되겠죠. 인정? 네. ax 마이너스 c. 요걸 b로 나눈 거죠. 나누기 b. 되죠? 자, 우리 네. 기울기가 있는 것만 지연이가 지금 계속 했었거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요렇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평지가 아니고 항상 경사가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 직선은 아니에요. 지금 보다시피 가로선일 수도 있고요. 또 세로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그 같이 풀이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 x는 2야. 그러면 주어져 있는 거 2,0, 2,1, 2,2와 같이 x 좌표가 2인 모든 점들이 모여 있는 게 세로선이야. y 좌표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해서 식으로 표현할 때도 x는 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잠깐 위로 올라와 보시면 x는 p와 같이 x로만 표현되어 있는 식이 있다면 얘는 당연히 p, 0을 지나고 당연이란 말은
X좌표가 P인 모든 점 다 지나요. 그리고 어떤 선이다? 세로선이다. X는 이라고 나와 있으면 세로선이야. Y는 이라고 나와 있으면 가로선이야. 그 세로 가로선을 표현하기를 Y축에 평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 말 혹시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Y축에 평행하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X축에는 수직인 거겠죠. 괜찮아요? 네. 밑에 있는 빈칸 지연이가 불러보자. 그럼 가로선 Y는 Q가 있어. 그럼 몇 콤마 몇을 지나겠니? 0,Q? 딩동댕. 그리고 어디에 평행하겠어요? 가로선. X축. 그렇죠. 가로선을 머리에 딱 떠올려. 그러면 X축이 가로선이잖아. 그죠? 그리고 Y축의 수직이다.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지연아, 2,3을 지나고 첫 번째 X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직선의 식을 직선의 네. 방정식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X축에 평행하다. 그럼 지연이가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건, 얘는 가로선이구나. 가로선이니까, Y는 이겠구나. 괜찮나요? 네. 그러면 그때 Y 좌표만 가져오면 돼. Y는 3. 반면에 Y축에 평행한 이라고 하면 세로선이야, 가로선이야? 음, 세로선. 딩동댕. 그럼 세로선은요, X는입니다. 그럼 뭐만 보면 된다고? X좌표만 보면 돼. 됩니까? 그 네. 그림은 어떻게 생겼겠어? 2,3이 떡하니 찍혀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세로선은 X는 인 거고 가로선은 Y는 3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울기 있는 녀석도 또 가볼게요. 지연이가 이미 알고 있어요. 내려와서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Y는 음, 응? Y는 뭐 X 더하기 뭐 AX 더하기 딩동댕 잘했어요. 그래서 기울기랑 Y절편이 있으면 제일 땡큐 하죠. 바로 식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Y절편이 아니라 그냥 지나는 점이 주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 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기울기는 이고 지나는 점은 1,2다 라고 한 거야. 그럼 지연이는 Y는 2X인 건 아는데 Y절편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B라고 둔 거야. 될까요? 네. 하지만 지나는 점을 아니까 지나는 점이라면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말 괜찮아? 네. 그럼 대입할 거야. 그래서 뭐를 찾는다? B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 Y 자리에는 1을, X 자리에는 1을 넣어서 B는 0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그냥 Y는 2X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괜찮아? 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다시 와서요. 자, 지나는 점이 Y절편이 아니어도 놀래지 마라. 모르는 건 그냥 B라고 두면 된다.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되겠어? 여기에 대입을 한다. X자리에 지나는 점의 X좌표, Y자리에 지나는 점의 Y좌표를 넣어서 뭘 구한다? B의 값을 구하면 식은 완성된다. 됩니까? 네. 음. 자, 지원 다시 한번 질문. 우리 직선은 두 가지 특징 뭐라고요? 직, 아, 음, 직선은 음. 직선이다. 직선은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무조건 지연아,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아야지만 식도 세울 수 있고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예쁘게 주어진 게 어때? 기울기랑 지나는 점,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잖아. 그지? 근데 네. 문제에서 기울기를 안 주고 두 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뭔데? 라고 생각했을 때 다르지 않아. 기울기랑 y절편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러 가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뺀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A는 아는 거고 Y절편은 몰라. 모르는 B는 아까 위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즉, 주어져 있는 두 점 중에 첫 번째 점을 이용하든 두 번째 점을 이용하든 대입해서 B까지 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될까요? 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고 올게요. 우리가 두 점 마이너스 1, 3,1하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지연이의 목표는 기울기하고 y절편이에요. 기울기는 식 한번 불러주세요. 뭐 빼기 뭐 분의 뭐 빼기 뭐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빼기 2. 너스 1. 그쵸.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죠? 기울기 구했고. 네. 그럼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뭐 할 수 있어? 식 세울 수 있는 거야. 다만 뭘 모르고 있어? b를 모르고 있단 말이야. 괜찮나요? 네. 그럼 지연아, 우리 두 점 중에 네가 끌리는 거 넣으면 되잖아. 뭐 넣을래? 음, 하나. 점으로 불러주세요. 뭘 대입할까요? 아무 숫자나요? 아무 숫자가 아니라 지금 두 점을 지나는 아, 거랬잖아. 두 점 중에 마이너스 3이랑 1이요. 맞아. 마이너스 3,1 이렇게 읽으면 돼. 혹시 요거는 콤마라고 읽으면 돼. 콤마. 그래서 마이너스 3,1을 대입하면 b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식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괜찮나요? 음. 네. 다시 한 번 더 복습. 우리 y축에 평행한 거면은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Y축이 평행한 거면 세로선이에요. 세로선은 x는이야, y는이야. Y는 25선. 세로선은 x가 고정된 거야. x는. 그러면 여기 네모 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 3,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세로선이래. x는 뭐라고 해야 돼요? X는 음, Y. 음, x는 Y랑, 숫자야. 음, 세로선이라는 건 지연아, x 값이 고정된 거야. 예를 들어 x는 2라는 건 x 좌표가 2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x는 고정. x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3, 마이너스 5를 지나요 했으면 거기서 의미 있게 쓰이는 건 x 좌표만 의미 있게 쓰이는 거야. 그래서 x는 3. 될까요? 네. 음.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우리 직선 구하는 거는 지연아, 이 세 가지 말고는 없고 이 세 가지도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도 어차피 절편이라는 것도 교점,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점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까 했듯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돼요? 네. 음. 자, 다시 한 번 더. Y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세로선. 세로선은 X는이었고요. X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가로선. 가로선이라는 게 높이
같은 모든 점들이야. y는. 되죠? 그러면 점이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지나는 점의 xy 좌표 중 세로선이면 x를 쓰고 가로선이면 y 좌표를 쓰면 된다는 거야. 될까요? 네. 음. 자, 요것만 하면 이제 끝이야. 지연아. 요것만 하면 끝이야. 그리고 수행평가 좀 구체적으로 잘 챙겨와. 쌤 딱 맞춰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아무튼 아쉽네. 우리 연립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의 두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연이가 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것과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라는 두 식을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걸 우리는 연립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네. 연립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였죠. 이 말 괜찮을까? 네. 근데 두 식을 다 만족한다는 건 위에도 직선이고 아래도 직선인데 두 직선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건 결국 교점이라는 거야. 이 말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연이가 연립했을 때 나오는 해를 뭐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프의 교점이다. 직선의 교점이라고 봐야 하고 만약 해로 P, Q가 나왔다면 교점은 마찬가지 P, Q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네.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와 봐. 같다고 했으니까 방정식의 해와 그래프의 교점은 같은 거라고 했으니 만약에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해가 한 쌍, 해가 한 개라고 얘기하는 건 부직선의 교점이 몇 개란 얘기겠어? 해가 곧 위치. 교점이니까. 헷갈렸죠? 응. 해가 한 쌍, 해가 한 개라는 말은 교점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같은 말이니까. 교점과 해는 같은 말이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된다는 거야. 괜찮아? 네. 그럼 지연아, 우리 어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어떤 특징이 있을 때일까? 직선의 특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 그럼 기울기 또는 y절편으로 얘기를 하겠죠? 기울기가 네. 어떻다 또는 y절편이 어떻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어때야 될까요? 음,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만 다르면 돼. 근데 만약에 방정식의 해가 없을 수 있잖아. 연립했는데.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연립했을 때 해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러면 그건 뭐다? 교점이 두 직선의 교점이 없다는 거거든. 안 만난다는 거거든. 교점이 만나냐 안 만나냐니까 안 만나는 거야. 그럼 두 직선이 안 만나는 경우 뭐밖에 없어? 평행할 때밖에 없겠지. 괜찮아? 네. 그럼 평행하다는 거는 결국 무슨 말과 같다? 기울기가 같다는 것과 같다. 근데 기울기가 같은 건 부직선이 일치할 때도 기울기는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추가해야 돼? 지나는 점은 다르다.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연립했을 때 우리 뭐도 있었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었어. 그건 뭐야?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거니까 부직선의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건 뭐밖에 없다? 일치하는 것밖에 없다. 한 점에서 만나든 만나지 않든 아주 일치하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일치하다는 건 뭐예요? 기울기도 같고 지나는 점도 같고 같은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될까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기 아직 안 열은 게 있죠? 지연이가 우리 이런 거 했었어, 앞에서. 해가 없을 때의 조건이 있었거든. 혹시 기억나? 어,
A 다시 분의 A, B 다시 분의 B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아니요. 안 나? 괜찮아. 그러면은 그거 모른다고 가정하고 요걸로 얘기할게요. 지연아, 우리 아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식정리를 해서 by는 이라고 정리한 다음 지연이가 y는 이라고 양변의 b를 나누어 주면 직선의 특징을 바로 알 수 있게 정리할 수가 있었죠. x 그 기울기 바로 알 수 있고 y절편 바로 알 수 있게 정리할 수 있었죠. 네. 자, 이거 잘 봐봐. 우리가 기울기에 해당되는 녀석 A, B는 어디에 있어? x, y의 개수야. 기울기는 x, y의 개수를 사용해. 마찬가지로 y절편은 뭘 사용해? BC를 이용하고 있어. BC가 어디야? y의 개수랑 상수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뭘 사용하고 있냐?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기울기에 쓰인다. y의 개수랑 상수하니 y절편에 쓰인다. 요것만 지연이가 기억하고 있다면 아래쪽에 내려와서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A랑 B가 서로 다르다가 되는 거야. 지금 기울기에 쓰이는 A, B 얘네들이 서로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같은 맥락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주어진 거 기울기에 쓰이는 A, B는 같고 Y절편에 쓰이는 Y의 개수랑 상수항은 다르면 돼요 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일치한다면 다 같아요 하면 된다는 거죠. 되나요? 네. 그래서 그걸 아래쪽에서 얘기하고 있어.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다는 건 이꼴 교점이니까 교점이 없다는 거고 교점이 없다는 건 결국 뭐야? 같다는 거거든. 즉 평행하다라는 거고요. 평행하다는 거 기울기는 같고 지나는 점은 다른 거. 즉 기울기가 같다는 건 x의 개수가 지금 a랑 2가 있거든. a분의 2랑 y의 개수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이 있는데 두 개가 같아야 된다. 그게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돼요? 네. 지연아, 이 표는 자주 쓰여서 한번 외워주기는 해야 해. 될까? 음. 개념은 이게 다예요. 1차 함수 개념은 이게 다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봐. 무조건 1차 함수는 직선이다. 근데 직선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기울기와 y절편. y절편은 상수항. 기울기는 x의 개수.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 근데 직선이라고 하는 건 꼭 경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로선, 가로선도 있었다. 세로선은 x는, 가로선은 y는 이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에는 우리가 두 점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기울기는 내가 직접 x값끼리 y값끼리 빼가지고 구하면 되고 y절편은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기울기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 마지막 거.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이번 시험범위 시작되는 거기.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직선의 교점의 개수와 같은 거다. 즉, 해와 교점은 같은 거다. 즉, 해가 하나면 직선이 교점이 하나고, 해가 없으면 두 직선이 안 만나고, 해가 많으면 두 직선 일치하는 거다. 그러면은 만난다는 거는 뭐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울기가 다른 거. 안 만난다는 건 평행한 거. 무수히 많다는 건 일치하는 거. 그럼 평행하다는 건 뭐냐? 기울기는 같고
지나는 점은 다른 거. 일치하는 건 기울기 같고 지나는 점 같은 거. 그럼 같고 다른 걸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x, y의 개수를 이용하면 기울기, y 상수를 이용하면 y절편. 그러니까 x, y 개수 가져와서 다르다 하면 기울기 다르다랑 같은 말이고 y 개수랑 상수를 가져와서 다르다 하면 y절편이 다르다 하는 거하고 같은 거다 이 얘기예요. 해서 쌤이 요거는 쭉 올려줄 텐데 들으면서 좀 이해 안 됐던 거나 추가 질문 있는 거 한번 들어보자. 없어? 없으면은 문제 몇 개만 풀까요? 아니요. 근데 지금 수행평가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만 하고 끝내기엔 좀 찜찜한데 지연아? 좀 괜찮은데. 예, 이거 뭐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수행평가 화요일이라서 괜찮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수고했고 네. 이건 올려놓을게요. 네. 네, 가도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